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2강까지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튜브 내 채널에 들어가 보면 2강까지 문제 해설 동영상 올라가 있을 거예요. 자, 문제 해설할 때 내가 새로운 내용을 말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이제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나오지 않았던 그냥 문제에서 나오는 내용은 당연히 설명을 하는데 그 외에 뭐 추가로 설명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해놓은 해설을 꼭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문제 보고 해설지 보고 또는 앞에 있는 개념 설명 다시 보면서 궁금한 게 해결이 됐다. 그럼 굳이 해설 강의는 안 봐도 돼. 물론 보는 건 자율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3단원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한반도의 형성과 산지 지형 3강, 4강은 이제 우리나라 지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4강, 그 다음에 5강까지도 우리가 지형인데 이 지형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정도를 좀 먼저 부탁을 할게요. 두 가지 정도를. 자, 첫 번째는 자, 땅의 모양이 지형인데 우리가 땅이라고 말을 하지만 조금만 파 들어가다 보면 바위가 나오거든요. 흙 밑에는 바위, 암석이 있어요. 그래서 지형을 공부하다 보면 암석 이름 같은 것들이 좀 나와. 그런데 듣다 보면 내가 문과생인데 전통적인 개념으로 왜 지구과학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등장할 뿐이지 절대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쨌든 한국지리 문과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리나 그런 것들은 좀 설명을 조금은 해주겠지만 나중에 가면 또는 중간중간 외워야 될 것만 딱딱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일단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게 낯설다 그래서 그리고 나 과학 포기한 지가 언젠데 그런 생각에 처음부터 포기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지만 이건 문과 과목이잖아요. 됐죠? 그다음 마찬가지 이유로 두 번째 낯설기도 하고 약간 지구과학스러워서 좀 짜증도 나고 그럴 텐데 그래서 복습을 시험 보기 직전에서야 한다.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 상태에서 이제 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낯선 게 좀 등장할수록 오히려 조금 더 내가 힘을 내서 복습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일찍 한 번이라도 가볍게라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덜 힘들어. 됐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형에 대해서 처음 공부를 할 건데 우리 교재를 일단 막 필기하면서 보지는 말고요. 좀 이따가 정리할 시간 충분히 줄 거니까 일단 뭐 연습장이나 뭐 거기에 간단하게 적으면서 봐도 좋고 아니면 조금 이따가 화면 띄워줄 거니까 나중에 정리하셔도 좋아요. 자, 이야기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어쨌든 땅의 모양, 지형은 암석하고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교재에 보면 1번에 한반도의 암석 분포라 그래서 변성암, 화성암, 퇴적암이 나와요. 자, 우리가 암석의 종류는 이 암석이 바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느냐 세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도 이 세 가지 암석이 분포를 하는 거고 이 암석의 종류에 따라서 지형의 특성이 많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암석의 종류 세 가지 조금 더 세분화해봤죠? 한 6가지? 그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거거든? 그래 정리를 한번 할 테니까 일단 여기를 좀 봐주세요. 자, 암석에는 어쨌든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 자, 첫 번째 암석으로 만들어진 과정을 가지고 구분을 해요. 화성암이라는 게 있어요. 화성암. 불화자, 이룰성자. 뭔가 뜨거웠던 것이 식어서 암석이 만들어졌다. 화성암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들 마그마, 용암 대충 뭔지는 알죠? 자, 우리가 땅 속에서 어떤 열과 압력에 의해서 암석이 녹아있는 걸 마그마라고 부르는데 이 마그마가 지표면을 뚫고 올라와서 지표면을 이렇게 흘러간다. 지표면에 있는 걸 용암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마그마나 용암은 뜨거운 거잖아. 그게 식으면서 암석이 된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암석이 화성암이에요. 일단 개념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런 화성암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하나는 마그마가 땅 위로 뚫고 나온다.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그 결과 화산 지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땅 위로 올라온 용암이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서 만들어졌다. 지표면으로 분출한 다음에 식었다. 그래서 화산암이라고도 부르고요. 얘가 분출한 다음에 식었다. 분출암이라고도 불러요.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땅속에 있는 마그마가 어쨌든 땅을 뚫고 올라오는 걸 뚫고 올라오는 걸 관입이라고 부르거든요. 관입. 근데 얘가 지표면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땅속 깊숙한 곳에서 식어서 암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표면에 올라오는 거하고 땅속에 있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땅속에 있는 건 두꺼운 어떤 이런 지각이 위에 덮고 있으니까 천천히 식는 거고요. 얘가 땅 위로 올라오고 나면 공기랑 이렇게 접하죠. 그래서 식는 속도가 빨라요. 그 차이 때문에 얘랑은 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관입하다가 식어서 만들어지는 건 땅속 깊숙한 곳에서 식는다. 깊을 심자를 써서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지는 암석이다. 관입암 또는 심성암이라고 불러요. 관입암, 심성암. 자, 얘네들이 뭐 정답으로 나오지는 않고요. 우리가 문제에서 자료를 막 제시하다 보면, 설명하다 보면 이런 용어가 등장하기도 해요. 대략 무슨 뜻인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이제 이런 암석들이 우리 한반도에 실제로 분포를 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화산암 하나, 대표적인 관입암 하나씩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화산암의 대표적인 종류는, 자,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현재 화산 지형,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죠? 제일 큰 거, 제주도. 그럼 제주도에 제일 흔하게 있는 암석, 현무암. 그래서 화산암을 대표하는 건 현무암이에요. 현무암. 자, 그 다음에 관입암을 대표하는 거, 역시 우리나라에 굉장히 흔한 암석이거든요. 자, 얘를 대표하는 암석은 현무암하고 보통 짝을 이루는 거. 화성암 중에 뭐가 있냐면 화강암이 있어요. 화강암. 이렇게 두 가지만 일단 우리는 한국식 시간에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들 현무암, 화강암 들어봤죠? 그리고 실제로 본 적도 있죠?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구체적으로 정리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자,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 현무암부터 볼게요. 현무암부터. 자, 우리가 현무암은, 자, 얘가 지금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기가 뒷면, 지하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팔이 짧네? 다시. 여기가 지표면이고요. 여기가 이제 지하, 단면이라고 그럴게요. 그럼 땅 속에 있던 마그마가 이렇게 어쨌든 올라오다가 땅 위로 분출하지 못하고 여기서 식은 거야. 그러면 화강암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땅속 깊숙한 곳에 이렇게 현재 만약에 암석이 그대로 있다. 그럼 우리 지형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지형은 지표면의 모양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이렇게 관입을 하다가 여기서 식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 화강암이 지금은 지표면 위에 드러나 있어요. 뭘 말하는 거냐면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위에 부분이 계속 깎이면서 얘가 지표면에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면 오늘날 지표면에 이런 흰성암, 화강암이 있다는 얘기는 이 화강암이 만들어진 지 오래됐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가까운 데에 있는 관악산 있죠. 관악산이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관악산을 올라갈 때 흔히 보이는 그 화강암 있잖아. 나이가 1억 살이 넘어요. 그럼 이게 우리 시간 개념이 이제 아예 다르니까 아득하긴 한데 만들어진 지 상대적으로 오래됐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지리에서는요, 화강암은 중생대에 만들어진 게 대부분이에요. 중생대에 만들어진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그것도 정리를 해줄 건데 어쨌든 화성암 가운데 화강암은 상대적으로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대부분 중생대에 만들어졌다. 나중에 복습할 때 보세요. 지금 외울 필요가 없고 나중에 복습할 때 보라고 그냥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우리 분출암, 화산암은 보세요.
얘가 이렇게 마그마가 뚫고 올라오다가 정말 지표면을 뚫고 올라와서 이렇게 지금 제주도처럼 화산 지형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화산 활동이 끝나면 이 한라산 있잖아, 제주도 있잖아, 계속 침식을 받기 시작해요. 그럼 얘도 언젠가는 깎여서 없어지겠죠. 그럼 다시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지표면에 만들어진 화산암은 현재 남아있다 아니면 다 깎여서 없어졌다.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화산 지형은 지금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럼 현재 지표면에 화산 지형이 있다는 얘기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무암은 주로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건 신생대에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제 맨날 물어봐요. 뭔가 설명이 나오거나 지형도가 나오거나 가암석과 나암석 가운데 누가 더 오래됐냐, 누가 나중에 만들어졌냐, 그거 자주 물어보는데, 자, 일단 우리가 그러면 하강암과 현무암은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물론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일부터 좀 헷갈리지. 그래서 복습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복습을 한 번쯤 해달라고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성암은 현무암과 화강암이 이렇게 있다. 이것만 지금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화성암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퇴적암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씩. 자, 두 번째는 퇴적암인데, 자, 여러분들 퇴적이 뭔지는 대충 알죠? 침식, 운반, 퇴적, 뭔가 쌓이는 거잖아. 그래서 퇴적암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퇴적이 주로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냐면 물 아래, 물 속.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흐르면서 침식, 운반, 낮은 곳에 가서 퇴적이잖아. 그래서 낮은 곳은 물 밑에, 바다 밑이든 아니면 호수가 있으면 호수 밑이든 물 밑에서 퇴적되어서 암석이 만들어진다. 이게 포인트예요. 퇴적암은. 그래서 퇴적암은 다른 암석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자, 이제 뭐 유사하다고 표현을 하지만 어쨌든 얘만의 특징이에요. 한꺼번에 뭔가 와르르 쌓이는 게 아니라 올해 쌓이고 내년에 쌓이고 그 다음 해에 쌓이고, 그래서 뭔가 구분이 되는 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퇴적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지층이 나타난다. 지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심층이 이루어져 있다. 얘가 퇴적암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퇴적암이 만들어진 장소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요. 자, 무슨 얘기냐면 흙이나 모래만 이렇게 쌓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살던 생물들이 죽으면 뭐 시체라든지 아니면 뭐 딱딱한 껍데기가 있으면 껍데기라든지 뼈라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묻힐 거 아니야? 그러니까 크게 보면 바다랑 육지에 있는 호수랑은 많이 달라요. 짠 물이냐 그렇지 않는 물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퇴적암이 만들어질 때 그 장소가 바다였느냐, 바다에서 만들어진 퇴적암을 해성층이라고 불러요. 바다에서 형성된 지층, 그런 뜻이거든요. 바다에서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육지에서 만들어졌느냐, 육성층이 있더라. 일단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얘도 지금 두 가지만 구분한 거죠. 됐어요? 그 다음, 참고로 다른 암석하고 달리 이 퇴적암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그냥 여기다는 저거만 놓을게요. 지층이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시에 살던 생물들이 같이 묻히기도 하고 그런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화석이 나오고요. 자, 요맘이 식어서 암석이 만들어졌는데 거기 화석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죠. 그렇잖아. 그래서 화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석과 관련된 과거에 살던 생명체랑 관련된 지하 자원이 나오기도 해요. 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지하 자원은 여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맨날 물어보는 거고. 자, 아무튼 또 정리를 하자면요. 자, 바다에서 만들어진 지층을 봤더니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지층 중에 여러 퇴적암 가운데 해성층은, 중요한 해성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해성층의 특징, 해성층의 위치, 그걸 확실하게 정리해둔 다음에 나머지 건 다 육성층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해성층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제 주로 고생대 때 만들어진 해성층이거든요. 고생대 때 살던 대표적인 생물, 뭐 삼엽추, 암모나이트. 그러니까 오늘날 조개 껍데기랑 조개랑 거의 성분이 비슷하거든요. 자, 얘네들에 모여가지고 쌓이게 되면 석회암이라고 하는 암석이 만들어지는데, 석회암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자, 석회암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한 지하 자원이 돼요. 석회암으로 만드는 거, 시멘트. 자, 우리가 건물 지으려면 시멘트 많이 필요하잖아, 뭔가 지으려면.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시멘트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요. 우리나라에 실제로 이 해상층이 있고 석회암이 많이 내장되어 있다 보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암석 이름, 석회암까지 해가지고 3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육성층은 나머지 것들이 육성층이다. 조금 이따가 또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퇴적암의 가장 큰 특징도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 우리 변성암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정리할 시간 줄게요. 자, 변성암은 성질이 변해서 이루어진 암석. 성질이 변해서 이루어진 암석. 원래는 퇴적암이나 화성암이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지각이 움직이고 막 탄거판이 움직이고 땅이 휘고 막 땅에서 막 열이 나고 하면서 암석의 성질이 변하기도 해요. 그쵸? 그렇게 만들어진 암석이 변성암. 그래서 이 변성암은 특징이 가장 오래전에 만들어졌다. 자, 쉽게 말하면 보세요. 자, 여기에 지표면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 암석이 이게 뭔지는 몰랐지만 있었어요. 그런데 뭐 땅과 땅이 움직이면서 판과 판이 움직이면서 뭐 화산활동이 일어나면서 땅 밑으로 이렇게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온 거야. 자, 마그마는 지금 되게 뜨겁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원래 있던 암석은 이 부분에서 열과 압력을 받아요. 그러면 성질이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이 암석은 이 마그마 얘보다 더 먼저 생긴 거잖아. 원래.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변성암의 가장 큰 특징이 한반도에 있는 암석 중에서는 제일 오래전에 만들어졌다. 라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이런 변성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편마암이에요. 편마암. 자, 여러분들 혹시 편마암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편마암. 자, 우리 편마암은 우리 주변에 되게 흔해. 자, 편마암이 어떤 게 편마암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뭐 화단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숲이라든지 인도 사람이 다니는 곳과 거기에 경기에 보면 이렇게 줄무늬가 가 있어서 이거 비슷하죠? 줄무늬가 이렇게 가 있는 돌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 그게 편마암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압력을 이렇게 갖다 보면 보세요. 이쪽과 이쪽에서 서로 미는 힘이 작용해서 예를 들면 그러면 가운데 있는 그 암석에 있는 흔적이 나거든요. 흔적이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밀면 흔적은 힘이 작용하는 거에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흔적이 나거든요. 그래서 암석에 이렇게 줄무늬가 가 있는데 그 지층은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줄무늬가 가 있다는 얘기는 압력을 받았다는 증거거든요. 자, 이건 몰라도 상관없고 우리 주변에 편마암이 되게 흔해요. 자, 그래서 변성암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편마암이 제일 많아서 변성암은 곧 편마암이다. 용어를 바꿔 쓰기도 해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화성암, 퇴적암, 편마암 3가지 암석의 특징 지금 정리할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우리 교재에 부분 있죠? 거기다가 정리 좀 해놓을게요. 3월 지날 때쯤 되면 이게 학생들이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3학년들은 더 해. 자, 1, 2분만 이야기할게요. 자, 일교차가 큰 날 사람 몸은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하거든요. 진짜예요. 그래서 지금 유난히 막 피곤한 이유가 3월 돼가지고 2학년 올라와서 살짝 긴장하면서
뭔가 좀 걱정도 많아지면서 이가 있다고 나뉘었으니까 뭔가 이게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피곤한 것도 있지만 원래 3월달은 일교차가 커서 힘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낮에는 뭐 기온이 좀 높아서 그냥 밖에 나갔더니 날씨 좋다. 뭐 이건 상관없어. 근데 아침 저녁으로 사실은 아침에 등교할 때 보면 되게 쌀쌀하거든요. 그럼 고민하기 시작해요. 아이씨 뭔가 더 껴입을 걸 가지고 갈 건가 말 건가. 가지고 오면 낮에는 짐일 것 같고. 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오세요. 추우면 껴입어라. 그리고 더우면 또 벗으면 되는 거니까. 좀 귀찮음을 조금 자기가 감수하면 몸이 훨씬 덜 피곤해요. 그러니까 머리로 인식하는 것보다 몸이 더 많이 힘들어요. 그렇게 좀 해달라고. 자, 넘어갈게요. 얘도 닫고, 얘도 닫고, 그 다음에 얘는 잠깐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질시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기에도 지질시대가 나오고요. 여기도 지금 뭐 중생대, 신생대 그런 얘기 나오죠. 뒤에 가면 또 지질시대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건데, 이것도 지금 틀을 잡아줄게요. 자, 보자. 지질시대 이야기. 자, 우리가 중학교 때나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 시간에 지질시대 배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뭐 그렇다면 해도 한국지리 공부할 때는 충분하고. 자, 그래서 지질시대라 그러면 조금 말이 무서우니까 지구의 역사라고 들어올게요. 그래서 지구의 역사를 쭉 봤더니 몇 개의 시대로 구분이 된다. 지구의 역사. 자, 그래서 가장 오래된 시대. 지구가 처음 생겨가지고 얼마 동안은 생명체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생명체가 등장해가지고 꽤 오랫동안 뭐 이렇게 살기는 했는데 뼈가 있거나 뭐 복잡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밖에 없었어요. 그런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선캄브리아기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건 지구과학 용어예요. 한국지리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가장 오래된 시대를 시생대 또는 원생대라고 불러요. 합쳐서 시원생대라고 부른다. 그래서 암수학을 아무리 뒤져봤자 화석이 거의 나오지 않고요. 그냥 가장 오래된 지질시대. 그래서 먼저 흔적도 별로 안 남아있어요. 아무튼 가장 오래된 시대가 시원생대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말을 뒤집어 보면 조금 느낌이 와요. 원시시대. 오래됐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시원생대.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방금 공부한 변성암 있죠. 변성암은 원래는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퇴적암이나 화성암이었는데 그 뒤로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성질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시원생대 하면 특징이 변성암이다 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으시면 돼요. 현마암이다 알고 있으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 시원생대 다음이 어떤 지질시대냐면 고생대예요. 자, 이 고자가 옛 고자라는 건 알고 있죠. 오래됐다. 고생대. 자, 그 다음에 이건 듣고 잊어버리세요. 이 고생대를 지구과학에서는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국지리에서는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전혀 필요 없고요. 우리 고생대는 딱 가운데 구분해가지고 고생대 초기, 고생대 말기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돼요. 끝. 이름도 필요 없어요. 그냥 고생대는 오래된 지질시대인데 초기하고 말기하고 앞하고 뒤하고 두 가지로만 구분한다. 끝. 이렇게만 나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고생대 다음이 무슨 시대죠? 중생대. 가운데 중자. 옛 고자, 가운데 중자, 새로운 신자. 그래서 고중신이잖아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는데, 자, 중생대는 고생대보다는 조금 단계가 하나 더 늘어서 세 단계로 구분해요. 그래서 중생대 초기, 그 다음에 중생대 중기, 그 다음에 중생대 말기, 뭐 전기, 중기, 후기, 뭐 그렇게 구분하기도 해도 상관없고, 어쨌든 세 단계로 구분한다. 그것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끝. 자, 그 다음에 가장 최근이 신생대입니다. 신생대. 자, 신생대는 두 시기로 구분을 해요.
근데 우리가 신생대는 신생대의 마지막 있죠. 그리고 신생대는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신생대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오늘날 현재가 신생대의 신생대. 신생대는 지금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이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서도 뭐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름을 제시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생대만큼은 두 단계로 구분하는데 정확하게 이름도 좀 알아두자. 자, 신생대는 제3기하고요. 제3기하고 제4기로 구분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가 제4기에 해당하고요. 자, 여기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응? 자, 원래 이제 지구과학에서는 뭐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뭐 그런 용어들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거 전혀 필요 없고 이렇게만 구분하면 돼요.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다가 살을 붙여나가면 돼요. 자, 지금은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나라의 해성층이 딱 하나가 있다 그랬잖아요. 고생대 초기에 해성층이 만들어졌어요. 나중에 공부하면서 이제 거기다 끼워 넣으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정리하는 방법도 알려줄 건데, 그래서 해성층은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중생대 때 화강암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 그럼 어쨌든 중생대인데 초기, 중기, 말기 가운데 언제 화강암이 주로 만들어졌을까? 중생대 중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만 살을 붙여나가면 되고, 그 다음 우리가 화성암 중에 분출암은 신생대에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 근데 신생대 중에서도 언제냐면 3기 이후. 여기서부터 분출암이 만들어져서 이때 화산활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일어난 화산활동만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고, 자, 여러분들 고생대 때 한반도에 화산활동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일어났어요, 당연히. 근데 이때 만들어진 화산 지형은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없어진 거지. 그래서 오늘날 남아있는 화산 지형 분출암은 여기에서 일어난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끼워 넣어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끼워 넣는 게 많진 않아요. 처음이라 다 떨어서 그런 거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나중에 계속 여러 번 복습을 좀 해줄게요. 자,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함께 여기 부분만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암석들을 봤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변성암이 42.6%. 자, 비율은 외우지 마세요. 변성암이 꽤 많고요. 화성암도 만만치 않게 많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암석으로 보면은요, 변성암은 얘가 거의 그대로 편마암이라고 그랬잖아요. 편마암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아요. 편마암이. 그런데 우리가 화성암을 봤더니 중생대의 화성암이 또 대부분이죠. 전체에 우리가 30%가 중생대 화성암이잖아. 그럼 얘는 뭐냐면요, 화강암이에요, 화강암. 아까 이야기했던, 그래서 우리나라는 변성암과 화강암, 편마암과 화강암이 우리나라 국토의 거의 70% 정도예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지형 중에 이 두 가지랑 관련된 게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럼 뒤에 가면 얘랑 맨날 비교해요. 뭔가 자료에서 나라고 해놓고 누가 더 먼저 만들어졌냐, 얘는 뭐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냐, 이제 그런 것들 맨날 물어본다고. 됐죠? 그 다음에 퇴적암을 봤더니 퇴적암은 이제 고생대, 중생대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생대 화성암은 여기는 이제 현무암이 대부분이겠죠. 물론 지금 이렇게 바로바로 나올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할 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뭐 무슨 공사 중인지 모르겠는데 뭐 시간이 한 10분쯤 남았지만 언제 올릴지 몰라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혹시 질문 궁금한 거?